네, 5월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이제 본격적인 이 여름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면서 시작이 된지는 좀 되기는 됐지만 어쨌든 간에 서든 캘리포니아 햇볕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리쬐면서 굉장히 덥거든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면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주면서 그러면서 야 어제 그냥 완전히 스펙타클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끝내고 그리고 이 뉴스를 올리자마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X에다가 아주 그냥 핵폭탄급 이 포스팅을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고국을 위해 가지고 사퇴를 하겠다. 대선에서 이제 사퇴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X에다가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로부터 여기 이제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많은 뉴스 채널들에서 너도 나도 전부 다 이제 메인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사퇴를 하셨다라고 어마무시하게 앞다퉈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레터를 하나 적어가지고 X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거기에다가 나는 이제 하차를 하면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이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잘 맡겠다라고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카멜라 해리스를 나는 인도스를 하겠다. 나는 지지를 하겠다. 카멜라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올려두고 우리 민주당 모두 다 이렇게 또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 트럼프를 이기자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면서 대선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 재선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도중에 하차를 한 것은 미국 역사상 사상 최초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선에서 이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차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중대한 이런 이제 결정을 한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많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 50년 동안의 이 정치 생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또 내놓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이렇게 또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계에 이렇게 또 입문을 했었을 그 당시에는 최연소 의원으로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네요. 최연소 의원으로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50년 동안이나 대통령까지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이기는 찍은 것이죠. 50년 동안 정치계에 있으면서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까지 이렇게 또 거머쥐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슬픈 트라지디도 있었고, 이렇게 또 떠밀려서 이렇게 또 내려온 것도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에서 이렇게 또 사퇴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50년 동안의 폴리티컬 캐리어를 이렇게 또 조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부통령도 해봤고 최연소 의원도 해봤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또 해보게 됐는데 결국에는 나이 문제로 이렇게 또 내려오시기는 내려오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80세이시지 않습니까? 81세 정도 이렇게 또 되시는데,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50년 동안이나 정치계에 이렇게 또 몸을 담으셨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30살부터 이렇게 의원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대단하신 그런 이제 분이시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어제까지도 결정을 제대로 못 내리셨나봐요. 그러다가 최종 결정은 어제 완벽하게 이제 크리스탈라이즈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제 이제 결정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측근들도 이제 다 몰랐다고 합니다. 다 모르고 최측근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 X에다가 이제 포스팅을 하기 1분 전에 알았대요. 1분 전에 알고 급비리로 이렇게 이 진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참모진 2명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토록 이것은 그 누구도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제 좀 충격이었죠. 어제 제가 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으면서 제가 어제 긴급 뉴스를 이렇게 또 찍지 않았습니까? 긴급 뉴스를 이렇게 또 찍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CNN 뉴스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X에다 올렸다고, 이제 사퇴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올린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카멜라 헬스를, 이제 엔도스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한 것을 보고, 진짜 아주 그냥 개깜놀했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한테는 좀 이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와 있으면서,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토론회, 이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신 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느꼈기 때문에 이 말하는데도 좀 이제 좀 더듬거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또 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려와야 한다. 많이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압박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민주당한테는 좀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덕지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요일날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비밀리에 뭐 혼자서 엄청나게 또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가족들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이렇게 또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질 바이든 여사 부인이시죠.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떠밀려서 이렇게 하차한 게 좀 많기는 많죠. 바이든 대통령이 뭐 끝까지 가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지만, 그런데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질게 뻔하다라고 하면서 의원들도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빨리 하차하라 라고 막 성명을 막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떠밀려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온 것이기는 내려온 것이죠. 그렇게 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좀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늦었다고 하면은 민주당한테 더 좀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민주당에서는 이 컨벤션, 이 내셔널 컨벤션이 있거든요. 다음 달에 이 내셔널 컨벤션에 정확하게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는 이제 누구이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 공화당 전당대회 한 것처럼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도 있거든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아마도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직을 이렇게 또 넘겨받는 거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선포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공을 이렇게 또 들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좀 이제 잘 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걱정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잘 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푸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기까지는 이 오바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이지 않습니까? 이 낸시 펠로시도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계속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낸시 펠로시도 바이든 대통령 이제 결정을 할 때이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계속 결정을 했거든요. 나는 끝까지 가겠소 라고 결정을 했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라는 것은 내려오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둘러서 얘기를 한 것이기는 하는 것이죠. 뭐 오바마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둘러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는 좀 이제 내려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또 이제 히스토리컬한 이런 이제 결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진정한 애국자이다라고 이렇게 또 칭송을 하면서 정말 잘 결정을 하셨다라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기를 이제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것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정권 때 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좀 많은 지지층들을 이렇게 또 잃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해. 낸시 펠로시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한 이 압박감에 어제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민주당에서도 나가리가 될 것 같고, 이
대통령 이 선거에서도 이렇게 또 나가리가 될 것 같으니까 예, 나의 최선책은 빨리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핵폭탄급 이 포스팅을 X에다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X를 가지고 있잖아요. X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 잘 결정하셨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X에다가 이렇게 또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뉴스 매체들이 이 X에 올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린 그 포스팅을 보고 다 기사를 이렇게 또 써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X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바이든 대통령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죠. 트럼프를 이제 인도를 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피격 사건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이 트럼프 줄에 딱 섰는데,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줄을 딱 쓰다 보니까 트럼프를 이제 지지를 하겠다 이제 얘기를 내뱉었잖아요. 내뱉다 보니까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트럼프를 찍을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진짜 쥐새끼처럼 박쥐새끼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또 붙어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내려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직을 맡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한 6개월 정도가 더 이 대통령직을 맡아야 하시거든요. 맡아야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직을 1월달까지 맡아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에 이렇게 또 치러지기는 치러지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1월 달에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대통령직을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또 하셔야 하는데, 이 6개월 동안에 이제 레임덕, 이 레임덕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이 레임덕 기간 동안에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딱 주체를 하고 있는 그 힘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력이 누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안에 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레임덕이 이렇게 또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올려드렸을 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총리 네타냐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미국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나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계속해가지고 이 네타냐후를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하는 거 빨리 그만두고 휴전을 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네타냐후가 지금 콧방귀를 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 네타냐후는 벌써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벌써 레임덕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또 반기를 들고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벌써 이제 권력을 잃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봐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그냥 뭐 내갈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레임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지금 지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체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령 문제도 있었지만 이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기부금 문제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TV 토론회 때 좀 이제 처참히 이렇게 또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발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큰손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이렇게 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 큰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지원하는 거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막 반으로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사퇴를 하다 보니까 바로 단 하루 만에 5천만 달러의 정치 후원금이 민주당으로 이렇게 또 몰려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한국 돈으로 한 700억 정도, 700억 정도 단 하루 만에 엄청나게 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 후원금들, 이번 이제 대선에서 쓸 그 후원금들을 아무래도 이제 부통령이다 보니까 카밀라 해리스 이제 부통령이다 보니까
그 정치 후원금 전부 다 물려받아가지고 고스란히 이렇게 또 잘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 후원금들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한테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쓰다 남은 이 정치 후원금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카밀라 해리스는 정치 자금으로서는 이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한테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 하루 만에 5천만 달러가 이렇게 또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또 합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민주당은 뭐 거의 와해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공화당은 엄청나게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차를 하게 되면서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샛별로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뭉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정치 후원금들도 막 쏟아지고 있고,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민주당 다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공화당이랑 이렇게 또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이 대선 진짜 엄청나게 스펙타클합니다. 야, 뭐 암살 사건, 이 암살 시도도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원래 이제 두 번째 임기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이렇게 재임이 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물러나게 되고, 지금 2024년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좀 이제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스펙타클합니다. 야, 진짜 이제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재밌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 이 후보에서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나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이 문제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프라이머리에 이기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이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사퇴를 하자마자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인지력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우리 같이 뭐 테스트 보자, 인지력 테스트 보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나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트럼프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다, 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사상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토록 나이가 많았었던 대통령 후보는 없었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문제, 이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요거 지금 트럼프한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카밀라 해리스 나이를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는 지금 60세이십니다. 60세. 엄청나게 팔팔한 60세이세요.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는 78. 나이가 많아도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똑 떨어져야 하지 않을까. 트럼프 이 인지력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인지력 테스트 빨리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개적으로 트럼프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이 문제가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트럼프한테 지금 쏠리고 있다, 공격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입니다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을 끌어내린 그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 요인을 지금 트럼프도 이제부터 이제 받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렇게 또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밀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후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사퇴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려두고 우리 힘을 이렇게 또 합치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오들리 차례차례 이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또 뽑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90% 이상으로 아마도 이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는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남아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또 도왔을 것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시고 나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신다 이렇게 또 하니까 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또 잘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잘 밀고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한테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를 이기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면서 사상 첫 여성 흑인 대통령이면서 사상 첫 여성 인도 아시아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상 첫 젠틀맨 그러니까 퍼스트 젠틀맨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퍼스트 레이디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서 퍼스트 젠틀맨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밀라 해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이 기소권들이 이렇게 또 걸리게 되면서 재판을 이제 받는 족족 전부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형사재판에서도 이렇게 또 지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펠론이거든요. 지금 중범죄자예요. 중범죄자인데 그러면서 이 카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는 프로세큐터거든요.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검사인 카밀라 해리스 이렇게 딱 두고 그리고 중범죄자 이 트럼프를 딱 두고 그런 이 대결 구도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구상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퍼펙트한 거 아닌가. 지금 트럼프는 엄청나게 약점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은 인기가 굉장히 많기는 많지만 지금 이 민주당에서 공격할 거리가 지금 너무나 많아졌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이제 너무나 이 연설하는 것도 좀 약하고 나이도 또 너무나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약점들이 좀 많아가지고 약점이 너무나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또 밀렸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나이도 뭐 문제가 전혀가 되지가 않아. 거기에다가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니퀄리티, 뭐 불평등 같은 것들, 뭐 여성 불평등이라든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불식시킬 수 있는 카밀라 해리스거든요. 여성이면서 흑인이면서 인도 아시아계이면서 뭐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검사였어. 검사이다 보니까 검사이면서 뭐 나중에 뭐 의원도 되기는 됐지만 검사였던 그런 사람이 이 중범죄자 트럼프랑 이렇게 맞붙게 됐다라는 것은 요거는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장점으로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밀고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제발 좀 이번에 카밀라 해리스가 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카밀라 해리스가 또 이게 막 디베이트 같은 거 TV 디베이트 같은 거 할 때 또 말을 또 어마무시하게 쏘아붙이는 걸 잘하거든요. 아무래도 검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집안이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아버지가 흑인이셨거든요. 흑인이시면서 UC 버클리인가 교수예요. 교수, 경제학 교수였고 그리고 엄마가 UC 버클리인가 두 분 다 교수였습니다. 엄마가 인도계 교수였으면서 이 암을 이렇게 또 연구를 하시던 뭐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하시게 됐나봐요. 이혼을 하셨다가 이 엄마를 따라가지고 뭐 캐나다에 가서 뭐 캐나다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검사도 하고 뭐 의원도 뭐 상의원도 하고 뭐 그랬다나 그래가지고 이 부통령까지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카밀라 해리스 이 리더십을 이렇게 또 발휘를 해가지고 민주당을 싹 끌어잡고 이 트럼프 그냥 아주 그냥 조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금 트럼프 큰일 났습니다. 뭐 트럼프는 지금은 막 뭐 내가 이기기 가장 쉬운 상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지금 이 트럼프도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 대선 후보로 남았다고 하면은 이기기가 훨씬 쉬웠을걸요. 훨씬 쉬웠을 건데 그런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쫄리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나이 문제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중범죄자 요것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카밀라 해리스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이면서 흑인이면서 인도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를 깔아뭉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밀라 해리스 좀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부통령 시절에는 좀 존재감이 없긴 없었지만
그런데 요번에 힘을 딱 가져가지고 막 쏘아붙이면서 트럼프 그냥 아주 그냥 조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이거 카멜라 해리스 이거 인기도 없고 아주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쉬워 라고 하면서 지금 의기양양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리자마자 트럼프는 또 엄청나게 바이든 대통령을 욕을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하네요.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아주 그냥 쓰레기 대통령이었다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퍼부으면서 아주 인성이 고대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물러난다고 하면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아주 진흙탕 속에서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온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로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발 트럼프는 대통령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진짜 아주 개짜증 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하원 의원장 있지 않습니까? 하원 의원장 존슨, 존슨 얘도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새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존슨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내려온 곳에 돼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한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기에 좀 어려울 그런 경우의 수가 또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들이 전부 다 트럼프한테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존슨이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는 거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퇴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존슨 하원 의원장은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든 대통령 너 지금 대통령인지 아주 그냥 쓰레기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통령직에서도 빨리 사퇴를 해라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트럼프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 만약에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내왔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내왔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미국을 초토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그냥 존슨 이 새끼도 아주 쓰레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직을 물러나란다라는 게 이게 뭔 개소리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당연히 대통령 이 후보직을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것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니까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직을 지금 6개월 남겨놓고 사퇴를 내려오라고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공화당원들 하원 의원장의 인간성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새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카멜라 해리스를 인도르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 후보로도 올라왔었던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이 뉴섬 주지사도 나와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나는 인도르스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반 이상이 이렇게 또 나온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딱 하루가 됐거든요. 하루가 됐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아직도 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이 대통령 후보로 인도르스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방금 올라온 뉴스인데, 이 뉴섬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펠로시 있지 않습니까? 낸시 펠로시도 나와가지고 나는 카멜라 해리스 지지를 하겠다, 인도르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낸시 펠로시를 본다고 하면은 낸시 펠로시는 나와가지고 경선을 치러가지고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물려받지 말고 경선을 통해 가지고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인도르스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카멜라 해리스 이 민주당에서 모두 힘을 이렇게 또 합치는 게 이렇게 또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다시 이렇게 또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지금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를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려두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올라옴으로 해가지고 트럼프를 깔 게 지금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나이 문제도 있고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인이퀄리티에 뭐 여성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깎게 지금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카밀라 해리스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로 이렇게 더 뭉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마 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은 그 누구도 인도스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래 이게 누구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는 거를 원래 얘기를 안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왔었을 때도 그때도 이 바이든 대통령을 뭐 지지를 한다라는 뭐 인도스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이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지지를 한다라는 것은 좀 많은 이 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또 쏠리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지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카밀라 해리스를 지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카밀라 해리스를 이 대통령 후보로 아마도 굉장히 높은 프로바빌리티로 민주당에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둘 낸시 펠로시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인도스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아마 거의 확실시 90% 이상 확률로 이렇게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프로바빌리티가 높았었던 뉴섬 주지사도 나와가지고 뭐 카밀라 해리스 뭐 지지한다고 하니까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차라리 누구를 뽑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확실하게 확실하네. 트럼프는 절대 뽑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문제도 있고 백인 우월주의 문제도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뭐 카밀라 해리스는 뭐 여성에다가 흑인에다가 아시안계이지 않습니까? 이 인도 사람 아시안계이기 때문에 제발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또 뽑혔어야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크릿 서비스 치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제 비밀 경호국장 여성분이신데 이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컨그레스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청문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를 한 게 맞다. 당연하죠. 실패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주 그냥 죽을 뻔했죠. 우리가 실패를 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내 잘못이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이렇게 또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자신이 뭐 사퇴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문제를 뭐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문제 해결 뭐 벌써 문제가 벌어졌는데 해결할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이 암살 시도에 대해서도 계속해 가지고 조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이 IT 아우티지 있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IT 대란 이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기업들에서 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한다고 하네요. 뭐 은행에서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3, 4일째 계속해가지고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들에서 이게 복구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플라이트들이 캔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융업, 뭐 은행, 아까 전에 얘기한 뭐 금융업, 그리고 의료계, 병원 같은 곳에서도 뭐 수많은 뭐 약국 뭐 그런 곳에서도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하고 아직도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T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이 피해액은 아마도 $1빌리언 넘어설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를, 이 $1빌리언 이 피해를 어디서 이렇게 또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보안 업체에서 이 보안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런 사태를 이렇게 또 일으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송권을 이렇게 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송이 되더라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1빌리언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뭐 다 물어주지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취약점들은 좀 이번 사태가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이제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이 IT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북한 당연하고요. 러시아, 뭐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랑 좀 이제 사이가 나쁜 그런 나라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가 않다고
합니다. 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만 너무나 이렇게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초연결 사회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사회에서 한 가지 이 운영 체제만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다각화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뉴스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코로나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이글 파이어라고 하는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불 시즌이 지금 막 이렇게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리버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LA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또 가면은 이 리버사이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 주거 지역을 위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몇몇 집들은 실제로 이렇게 또 불이 타버렸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가구 정도 이바큐에이션 이 오더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대피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고, 지금 산불 시즌이 이렇게 또 막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 곳에서 이 폭염이 너무나 이렇게 또 심하다 보니까, 폭염이 심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더 잘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이렇게 또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좀 더 이렇게 또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LA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있지 않습니까? 뭐 차량들 이렇게 다 막아두고 막 차량들을 막 도넛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사우스 LA에서 어제 일요일이랑 그리고 오늘 월요일 밤 사이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사우스 LA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뭐 컴튼 지역이라든지 이런 위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이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이게 되면서, 그리고 이런 사우스 LA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특히 컴튼 지역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사우스 LA에 컴튼 지역 이런 곳에서 이런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흑인들이랑 뭐 많은 사람들, 뭐 갱단들이 이렇게 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레스토랑 같은 곳들이나 뭐 편의점 같은 곳들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또 털렸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면서 또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몬테레이 파크에 있는 이제 어느 이제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에이시안 가정인데, 라스트 네임이 차오래요, 차오. 차오니까 아마도 이제 중국 분이시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딸이 있다고 합니다. 15살짜리 이렇게 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자신의 이제 친척네 집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서 백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째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친척네 집에도 이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식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좀 이제 귀엽게 생긴 이런 동양 소녀인데, 이 아이가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실종이 돼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인터뷰를 한 것도 이렇게 봤는데, 막 울먹이면서 아이 좀 뭐 찾아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가슴이 아픈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LA 참, 이런 거 보면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은 이 동네에서도 좀 이제 위험한 것 같아요. 몬테레이 파크이 LA에서 좀 이제 동쪽으로 살짝 있는 곳인데, 좀 그러네요. 이런 일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빨리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즈니랜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디즈니랜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지금 스트라이크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임금 협상을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이 임금이 아직도 굉장히 적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디즈니랜드 이제 근처에서 이렇게 또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애나하임 근처에서 이렇게 또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디즈니랜드의 이 임금은 아직도 굉장히 적다. 이 인형 탈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간당 임금이 한 21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한 20달러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들의 이제 최저임금이랑 똑같죠. 21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렌트비는 너무나 비싸다. 이거 살기가 너무나 빡빡하다라고 하면서 임금을 더 올려달라라고 지금 이 디즈니랜드 직원들이 이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래저래 계속 인플레이션
될 상황밖에 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좀 어려울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파리 올림픽이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이 22일인데 이제 26일 날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파리, 우리 프랑스 파리는 올림픽을 열 준비가 모두 다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 이번 이 파리 올림픽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프랑스라고 하면은 뭐 예술의 그런 뭐 도시다, 뭐 파리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은 예술적인 그런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올림픽, 근데 미국에서는 이 올림픽에 대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뭐 올림픽이 큰 축제이기는 축제이지만, 과연 이 올림픽 미국에서 얼마나 뉴스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올림픽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잘 좀 모든 선수들 잘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이 테크 기업으로 해가지고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가장 이 유력한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 트럼프를 꺾을 그런 이제 프로버빌리티가 굉장히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카밀라 해리스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8곳에서 한 2곳 정도에서는 카밀라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6곳에서는 뭐 트럼프가 아직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이 트럼프를 꺾을 그런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훨씬 올라간 상태거든요. 카밀라 해리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 0.01% 정도, 거의 변동이 없고, 이 S&P 500은 0.6%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스닥은 1% 정도 이렇게 좀 급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그런 주식 지표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IT 대란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 보안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식이 또 13.5%, 거의 한 14% 정도가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IT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손해가 어마무시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1 빌리언 정도의 손해가 이렇게 또 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어마무시한 소송이 이렇게 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아마도 계속해서 주식이 이렇게 또 떨어지다가 기업이 진짜 이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맥도날드에서 $5, $5짜리 밀디어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5 이 밀디어를 미국 전국에 출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5의 밀디어를 이렇게 또 내놓으니까 이 맥도날드 매장의 손님들의 수가, 트래픽의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이렇게 또 찾아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이 맥도날드, 이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들의 이 $5 밀디어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맥도날드는 이제 오는 7월 말쯤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제 봐야 하지 않을까. 과연 이 $5짜리 메뉴가 실제로 이 맥도날드를 이렇게 또 좀 살려줄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또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이 중국을 위한 이 AI 칩을, 이 중국만을 위한 그 AI 칩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다가 대고 엄청난 이 AI 칩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이 AI 칩을 제대로 만들어서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성능이 낮은 이
제재를 피해가지고 이 AI 칩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팔려고 지금 엔비디아가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를 이렇게 또 팔아 제끼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또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테슬라 공장에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쓸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에 2년 뒤에는 실제로 이렇게 또 팔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2년 뒤에는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20,000대로 만들 것이다. $20,000대로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일을 잘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노동력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사람이 일을 하는 만큼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면은 $20,000대면은 너무나 싸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팔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기차 이후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팔아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이 사업화에 이렇게 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테슬라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 산업으로 엄청나게 대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 사람의 노동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이 좀 크기는 큽니다. 진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대로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와가지고 사람의 일들을 모두 다 노동력을 대체를 할 수가 있어.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혁명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어떻게 잘 만들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지고 이 현대에서도 이 버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이렇게 또 사지 않았습니까? 현대 이런 거 본다고 하면은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현대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도 좀 이제 포텐셜이 큽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거에 지금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현대도 좀 굉장히 커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